네, 이건 이렇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 홍성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 개혁안을 내놨는데 예. 뭐 이쪽 저쪽에서 아주 그냥 난도질을 당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쇄신안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잘 잡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비판의 요점을 보면 아마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을 받아들여지고 네. 그것이 정치에 대한 불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개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치 논평이라고 하는 게 저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장 경험이 많아서 굉장히 고급 정보나 경험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네. 계시고 예. 저처럼 대학에 있는 분들은 좀 역사적이거나 개념적으로 현실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정당 정치 문제, 안철수 후보의 정치 개혁안의 문제는 조금은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네. 지난 6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어요. 정당주의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비도 새고 그다음에 여러 번 그 비가 새는 걸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얼음장도 놓고 이거 네. 다시 한번 그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근데 지금 지난 60년 동안의 한국 근대사를 보면 그 정당 정치 체제만 가지고 이 민중들의 의견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서유럽 정당 정치사의 가장 큰 건 세 가지 요건입니다. 하나는 이념, 계급,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는 그중에서 지역성만을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이나 이념적인 속성은 점점 떨어지고 지역적인 성격만이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실질적으로 사회 통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제에 대한 강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지역성을 넘어설 수 있는 방식.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제를 그냥 정당 공천식으로 해버리면 이번에 여러 가지 진보당이나 한나라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돈을 받고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공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반대 방향으로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를 가져간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안철수 네.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제 중앙당 폐지하고 국고보조금 줄이고 국회의원 수 줄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추진할 때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은 이제 학자적인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이제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가 뭐 공감도 합니다만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뭐 국민들이 원하시면 국민들이 지원하시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을 감축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국민들의 의사라는 게 이제 지금 뭐 교수님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이제 수시로 국민 언급을 하는데 그 국민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드한 개념의 국민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는 자꾸 이제 자기가 보는 국민만 얘기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것만 하는 분만 국민이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분은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닌데. 글쎄요. 뭐 이왕 철학적인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대에 대해서 또 철학적으로 대답하면 루소가 일반 의사라는 말을 표현할 때 국민들의 의사라는 말을 일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볼롱티 제너럴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다수결 수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정당 정치 얘기를 할 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것도 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시대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논란이 있고 법률 제정을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시대 정신으로 국민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 다툼은 사실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혜택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손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이 행보를 문화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스스로가.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나와서 그 1968년도에 유럽에서 엄청난 사회혁명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서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거예요. 세 가지 단계의 이 민주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정치 민주화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경제 민주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문화 민주주의 단계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의 이 관심사는 뭐냐면 그 평등주의와 발전주의에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를 갖고 이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와 맞물린 것이 바로 정당 정치를 어떻게 개선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가져갈 거냐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순수한 시장 경제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입하고 그렇죠. 시장의 논리를 통해서 그런 걸 이른바 수종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도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모르지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걸 순수한 정당 정치라고 한다면 수정된 의미에서 정당 정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 후보가 제안했던 부분은 바로 정당 정치의 폐기가 아니고 정당 정치의 수정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완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발표가 될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른바 프랑스적인 전통에서의 연방주의라고 하는 전체 또 그다음에 기능적인 전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실현되는 게 바로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운영되는 방식이 오늘날은 공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근본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공천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확장한다. 그래서 원형의 연방주의를 가자고 하는 뜻이 안 후보의 정책 제안에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냐 실현 가능한 하는 문제는 너무 겁을 내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실이 요구하는 예리한 정책적 제안은 맑은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맑은 상상력은 사실은 풍부한 지적인 저장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유연하게 유통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고가 너무 일정한 틀에 예를 들어서 정당 정치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틀에 박혀 있으면 구체적인 현실 가능성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새로운 정치는 역시 정당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당에 계신 분이니까. 안 후보께서는 또 여기다 맞받아 치셨는데 단일화 과정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기에 느끼기에는 안 후보 측에서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높은 이상을 두고 정답을 정해놓고 너는 여기 따라와라. 이런 입장이에요. 결국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드는데요.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요? 과정에서? 단일화 얘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건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 규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상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접더라도 조금 이상을 좀 낮추더라도. 그게 정치 현실이죠. 그러니까 타협은 비전과 제가 지난번에도 구분을 했는데 비전과 액션 플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을 놓고 그러니까 그 비전 자체를 두고 이게 현실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액션 플랜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입니다. 액션 플랜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정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미뤘다가 안 되면 양보도 하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전을 충분히 풀필하지 못하더라도 적당히 타협해서라도 단일화는 해야 된다. 물론이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안 후보에게 전략적 조언을 하시는 그 정치혁신 포럼 소속이신데요.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께서 내놓은 정치 쇄신안을 두고 그 포럼에 속하신 교수 일부분께서도 그 언론을 통해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그 문제를 두고 지금 조금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저희 안에서도 그걸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는다고 학생 줄이냐 이런. 저는 그 비유는 별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새는 집을 자꾸 비유했습니다. 저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 집이 새고 있어요. 근데 그 보수 공사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다 별관을 하나 짓자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별관을 지어서 거기서 좀 쓰고 하면 서로 좀 편하게 지지 않고 비 올 땐 글로 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거를 저쪽으로 별관으로 옮겨간다니까 그럼 넌 집 떠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집 떠나는 거죠. 집을 더 크게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발 정당 정치에 대한 공격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안목과 패러다임이 행동 반경이 넓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수님 얘기 들으면은 혹해요.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철학적인 근거나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대단하세요. 수강 신청을 하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언제든지 오십시오. 또 오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